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국가는 179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UN 회원국 그것이 193개국인데 그 전체의 92% 정도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이 그럴 땐가? 이것이 국민의 생각인 것이죠. 한국의 국경 개방 원칙, 이것은 거의 100% 지켜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현재 중국 우한을 제외하고는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그런 국가는 제로다. 하나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격리될 경우에는 돈까지 준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그것이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 결국은 외국인을 더 대우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전 세계가 다 왕래를 안 합니다. 일종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몰려든다.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파멸로 가는 길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국내에서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간의 이동 이것도 막고 있죠. 그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꼭 무슨 약속을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 거기서는 역행하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으로 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국제 간의 이동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정책을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흡사한 일을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단으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구해온 것이 유엔의 제재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제재,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 개구멍을 낸 것이 누구던가? 바로 문재인 씨, 문재인 정부였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직접 우리나라가 김정은 세력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문재인 씨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3월 24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제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같이 하는 이 브리핑인데 거기에
권준욱 부본부장이 24일에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나오면 이상하게 아주 무엇인가는 어긋나는, 좀 말이 왜 저렇게 갈팡질팡하는가, 이제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동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 사람이죠. 이제 거기에서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중국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이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어제는 1203명이 입국했고, 이것이 이제 23일이 되겠죠. 그 중에 유증상자가 101명, 무증상자가 1102명으로 분류되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3월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며칠 했습니까? 3월 22일 했고 23일 했고 이틀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브리핑을 한 것이 3월 24일인데 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3월 24일 14시부터는 유럽에서 오는 내국인 가운데 무증상자는 중국 코로나 진단검사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안 하고 그냥 집에 보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가격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중대본에서 전수검사를 한다고 했던 그것이 일단 유럽에서 오는 내국인 가운데 무증상자는 중대본에서 검사 안 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검사 안 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검사를 하기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한 후에 3일 이내에 검사할 예정이다. 지금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2일 만에 때려치면서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될 것인지 또 그것도 작심 2일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 무증상자는 일단 검사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지역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가서 자가격리는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요란하게 광고를 했었는데 전수검사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 가지는 검사할 동안 입국한 사람들을 격리해 놓을 방이 혹시 부족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국인은 그런데 외국인은 어떻게 하는가? 역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14시부터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한다. 그리고 나서 중국 코로나 검사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설에 격리한다고 하는 것은 공항에서 대기시켜 놓고 격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외국인은 모두 검사하지 않고 한국 안으로 일단 데려온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에 격리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검사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이제 처리가
처분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후 내보내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다. 이 능동감시라는 것은 격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걸핏하면 장기 체류자, 단기 체류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류자가 장기 체류를 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도 시간이 충분하다. 단기 체류를 하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일정이 쫓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각인가 하면 관광객을 관리하는 시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은 관광객을 다루는 곳이 아니죠. 이것은 방역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크게 잘못됐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분하는가?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성질의 바이러스가 있는가? 이러면 이 발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 있겠죠.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단기 체류를 하는 관광객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안전하다. 그러니 그냥 놔두고 능동감시한다. 그런데 적어도 6개월, 1년 이렇게 머무는 유학생의 바이러스는 위험하다. 그래서 14일간 자가격리하면서 경과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순된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어떻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놀러오세요. 놀러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능동감시로 바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한 것과 똑같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온 입국자도 그 전수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유럽에서 온 입국자를 공항에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 이틀 만에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 역시 삼류쇼였다. 탁상 행정의 그 표본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힘이 안 돼서 실패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브리핑에 나타난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납득할 테니까. 유럽에서 온 입국자 중에 예상보다 유증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예상치 못했다. 몰랐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렇게 줄 서 있다가 교차 감염되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당황했고 정책 시행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증상자 격리시설이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유증상자겠죠. 조치를 안 하고 원주에 있는 집으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사건은 역시 검사할 동안에 격리해둘 방이 없었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잘 안 됐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어떻든 검사할 동안 격리할 방이 없었다. 그러면 없었으니까 딱 한 거냐. 정부가 하는 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송해올 인원은 뻔한 것이죠. 얼마나 올 것인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파 타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방의 개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죠. 방이 무너져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전 세계에다가 국내에다가 자랑스럽게 전수검사한다 하고 떠버리면서 왜 이 모양을 만들었는가? 이게 결국 삼류 탁상 행정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서둘러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텐트라도 치지. 왜 그냥 원주로 보내서 그 모양을 만들었는가? 중대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격리 장소도 더 확충하고 검역 인력도 더 확충하겠다. 이제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것을 경제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요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수요 창출을 하는 것이 문재인 씨의 장기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중대본의 발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입국자 검사 대기 격리시설 가운데 일부를 유럽에서 오는 유증상자 격리시설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입국자 검사하는 동안 대기하는 시설, 그것이 부족해지겠죠. 그것이 딴 용도로 돌려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있는 자원조차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도 문재인 씨의 장기입니다. 분명히 딱 맞게, 알맞게 준비해놨는데 그거 딴 데 보내가지고 여기 부족하게 만들고 또 다른 곳에서 더 필요하게 만들어서 수요를 창출하고,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씨의 숙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이라는 인물은 이전에도 리마연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사람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의 브리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추경 예산 40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개발, 기타 다른 민관 연구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관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개입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뉴스를 잘 봤다면, 아니 이거 3월 초까지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뭐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던 그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추경 40억 원을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져간 건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을 좀 몇 번 하더니 권준욱이 이 사업도 가져간 건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국화학연구원에는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CEVI, 이 융합연구단이 있습니다. 이 연구단에는 진단팀이 있고 백신팀이 있고 치료제팀이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전체 8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신종 바이러스의 진단, 백신, 그리고 치료제 및 확산 방지 기술, 이런 것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은 한국건설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이런 곳이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이렇게 융합연구단 이것을 구성을 한 것이죠. 거기 한국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제 연구 성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4일 바로 이 한국화학연구원의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스, 우리가 알고 있죠. 사스 중화항체 2개, 그 다음에 또 메르스도 우리가 알고 있죠. 메르스 중화항체 1개, 이것이 중국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3월 4일에 나왔는데 바로 이틀 뒤 3월 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 가운데 중국 코로나에도 효능이 있는 약물을 찾아내는 중국 코로나 약물 재창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스테르 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연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기존 약물을 대상으로 세포에서의 약효를 검증하고 있다. 이제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연구 결과를 확보하게 되면 즉시 이것을 의료계에 전달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 투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왜 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 항체치료제 개발을 하겠다. 그것도 민관 연구 협력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40억 원을 가져간 건가?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그런 항체 연구가 있고, 이번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또 주관하는 그런 항체 개발 연구가 있고, 양쪽 다 민관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부가 하는 그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사기업이나
또 사설연구소, 대학의 연구소 이런 데서 개발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정부에서 하는 것은 통로가 일원화돼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정부가 여기저기에 계속 돈을 뿌려서 몇 개의 그 민관 연구 활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백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부가 문어발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이번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문재인 씨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전 국민이 모든 경제활동이 다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코로나 특수는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을 하는 것이 그렇다든지 손소독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백신 연구를 하는 기관도 그렇고 그들의 그 진단 키트도 그렇고 이쪽은 주식이 폭등하고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그 수입액이 뉴스로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이 관계돼 있다. 정부가 관계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마치 중국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하려면 공산당이나 정부에 들러붙어서 뭔가 연줄이 있어야 기업을 한다. 더구나 지금은 중국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관련 사업을 붙잡기만 하면 그냥 매일매일 돈이 쏟아진다. 거의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적어도 복수의 그런 대상에게 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정경유착 그 정도가 아니고 국민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 정부가 장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시젠 같은 경우에 대단히 불쾌한 것은 CNN에 광고성 뉴스를 내보내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임상실험을 얼만큼 28만 건, 몇만 건 이미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배신감을 느꼈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장사를 하는 시젠,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거 용서해도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산의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중복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 한 건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에서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세트의 민감도를 처음으로 비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국내 처음인지 혹은 전 세계에서 처음인지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처음으로 비교했다 하는 것이죠. 이 검출 세트의 민감도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여러분도 옛날 옛적에 그 학생 시절에 배웠던 DNA, RNA 이런 거 요즘에는 종종 듣게 되죠.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RNA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공개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세트의 민감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그 결과 같은 조건에서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검출 세트 그리고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검출 세트가 민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이것이 연구단이 밝힌 겁니다. 민감하다 하는 것은 추측컨대 아마도 좀 더 세밀하게 잘 잡아낸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세트의 민감도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적은 양의 바이러스도 잘 찾아낼 수 있는 분자 진단 키트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라고 이 융합연구단에서 밝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정확한 정확하다고 해야 되겠죠. 적은 양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자 진단 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추경 예산 40억 원을 가져가서 유사한 사업을 한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찜찜한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 세금을 지천으로 막 쓰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지금 추경도 가져가고 뭐 돈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냥 돈을 끌어다가 막 쓰는데, 글쎄 이것은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거 국회는 선거 때문에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감사원은 지금 정부에 머리 숙이고 있어서 그것이 독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언론에서도 뭐 다른 선거도 있고 큼직한 것들이 많아서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정부가 돈을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가, 이것은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언론에서도 어떤 전문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제대로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국민에게 세세히 알려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돈을 제 맘대로 쓰고 있다.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기업을 위해서 쓴다. 혹은 이 병 때문에 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문재인 씨 당신 마음대로 쓰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